탄핵안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네.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전향적으로 네. 국정 운영에 야당과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파트너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뭐 가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만약에 뭐 진짜 기각이 돼서 살아남아서 뭐 야당에게 협치를 구한다 해도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사실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도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고쳐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이 탄핵안 가결한 것 같은 의원들에게 욕설 향해서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뭐 물병이 뭐 날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도 고쳐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고쳐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와 공동 운명체다. 자, 이번 질문은 좀 상상의 영역인데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탄핵안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전향적으로 국정 운영에 야당과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파트너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이제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됐을 때, 부결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 기각이죠. 기각됐을 때, 그리고 기각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제 복직해서 야당과 이제 협치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냐인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은 저는 오히려 국민께 여쭤보고 싶어요. 절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각도 저는 뭐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계엄령 선포가 명확하게 위헌 불법 반헌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법조인은 아직 못 봤어요. 이게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뭐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지난 계엄령 선포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대통령이 자백했듯이 야당 한번 혼내주려고 군을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한 요건조차가 갖춰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과정에 경찰과 군인을 난입시켜서 방해하는 행위도 5천만 전 국민이 그걸 다 목도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헌재에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한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 헌재에서 우리 국회에서 이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뭐 진짜 기각이 돼서 살아남아서 뭐 야당에게 협치를 구한다 해도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사실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도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고쳐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정말 세간에서 많이 나오는 이 음주 문제, 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뭐 도저히 또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 문제,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들의 생각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어떤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뭐 몇 명 있긴 있어도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70% 이상, 80% 이상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뭐 국민의 생각과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나 또 우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도 못 믿겠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실 좀 믿기 힘든 상태가 지경이 돼버렸다. 좀 이렇게. 네. 제가 계엄령 선포했을 때 여러 외국의 친구들이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정말 이거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Why? Crazy. 왜 계엄령이 났어? 그 사람 정말 제정신이야? 아마 기자님들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렇죠. 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야? 왜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했다는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왜 선포했느냐? 선포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냐? 막 그리고 뭐 그 시청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네.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복귀는 저희가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이 탄핵안 가결한 것 같은 의원들에게 향해서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뭐 물병이 뭐 날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뭐 타당 얘기지만 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결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이런 풍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주로 국민의힘 옛날에 새누리당 한국당 있을 때도 이런 데 큰 문제를 일으키면 다들 로텐도 오래 모여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답다. 지금 85명이 윤석열 탄핵을 계속 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국민의힘도 고쳐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 고쳐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와 공동 운명체다. 네.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용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회 몇 안 되는 중국 통이시지 않습니까? 책도 내셨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서전 같은 책을 내는 것하고